여러분, 혹시 동부증권이라는 이름 기억나시나요? 꽤 익숙하죠? 그런데 이 40년 넘은 회사가요, 진짜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또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름표만 바꿔단 게 아니라 정말 생존을 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DB증권의 아주 드라마틱한 컴백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40년 넘게 우리 곁에 있던 회사가 왜 하필 지금 2025년에 와서 이름을 다시 바꿨을까요? 이게 단순히 간판만 새로 다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이름 뒤에는요,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건 아주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정체성은 이름과 함께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 1982년에 국민투자금융으로 시작해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이름이죠. 동부증권 시절을 오랫동안 거쳤고요. 그러다 2017년에는 DB금융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다시 DB증권으로 돌아온 겁니다. 금융투자라는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운 이름 대신에 가장 직관적인 증권으로 돌아온 거죠. 이건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전략이 이제 뿌리부터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회사가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 긴박했던 2년 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아찔합니다. 2022년에 107억, 2023년엔 125억.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증권사의 순이익이 말 그대로 그냥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지. 특히 부동산 PF라는 시한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회사의 이익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정말 모두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바로 다음 해인 2024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 좀 보세요. 불과 1년 전에 125억 원에 불과했던 순이익이 2024년 무려 529억 원으로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4배가 넘는, 이건 뭐 거의 기적 같은 반전이죠. 마치 롤러코스터가 바닥을 딱 치고 하늘로 쏙 꽂힌 것 같아요.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체급의 경쟁사였던 다올투자증권은 2년 연속으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 전체가 좋아져서 얻은 반사이익이 아니라 오직 DB증권만이 스스로 만들어낸 정말 값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병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DB증권이 부활을 위해서 꺼내들었던 구체적인 전략, 그들만의 플레이북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 비밀병기의 이름은 바로 PIB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비유하자면 최고급 레스토랑의 VIP 고객, 즉 고액 자산가 PB에게만 주방장이 막 내놓은 비밀 메뉴, 즉 독점적인 투자 기회, IBD를 맛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자 고객들한테는 이런 비상장 기업 투자 기회가 있는데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모인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의 M&A나 상장 같은 큰 판을 성공시키는 거죠. 고객과 회사가 함께 이기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DB증권이 돈을 버는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요, 무려 70%가 직접 투자하는 금융상품 운용에서 나와요. 우리가 내는 주식거래 수수료가 아니라 바로 이런 IBD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PIB 모델이 이 회사의 강력한 심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당시 시장의 폭탄이었던 부동산 PF 비중은 과감하게 줄여버리고요. 대신에 자기들이 원래 잘하던 전통적인 IB, 그러니까 기업을 상장시키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일에 집중한 겁니다. 실제로 스튜디오 3익 같은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시켰고, 대한항공의 대규모 채권 발행을 이끌면서 우리 실력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걸 제대로 증명해냈죠. 자, 이렇게 성공적인 전력은 결국 주주들에게 아주 달콤한 열매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답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DB증권은 밸류업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이건 그냥 잘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아주 두둑한 배당금이었습니다. 주당 400원. 이게 당시 주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무려 7%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률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합니다. 자, 보세요. 배당금은 작년보다 2배나 늘려서 은행이자의 거의 2배가 넘는 7% 수익률을 안겨주고 거기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으로 우리 회사 주식 지금 이 가격보다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라는 강력한 자신감까지 보여준 겁니다. 주주들한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없었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장은 즉각적으로 아주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자마자 주가는 50% 이상 폭등하면서 회사의 노력에 제대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컴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DB증권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회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B증권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DB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또 성공이 검증된 PIB 모델은 분명한 강점이죠. 하지만 아직도 4천억 원이 넘는 부동산 PF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고요. 더 큰 대형 증권사들과 맞붙기에는 솔직히 체급이 좀 작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DB증권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이들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 건물처럼 더 높이 그리고 더 단단하게 올라서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토록 인상적인 컴백에 성공한 DB증권, 과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의 중형 증권사를 넘어서 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DB증권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꼭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일 뿐 절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그 모든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